차세대 보안 리더의 양성 프로그램 BOB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가 배우는 사이버 보안 리더 양성의 메카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소위 언택트 산업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 쪽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오고 계시는 소위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왜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인지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게는 예. 굉장히 과분한 별명인데 제가 알다시피 정보 보안 분야의 최고의 양성 기관에 인력 양성. BOB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멘토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사명감도 갖는 부분이 해커의 아버지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고 그만큼 이 분야 인력 양성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맡고 계시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키트리가 그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죠? 그렇죠. 네, 소개를 맞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해서 설립된 1985년에 설립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IT 분야 그리고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기관이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보안의 리더들 양성하는 최고의 정보 보안 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네. 현재 본원은 구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BOB의 센터는 최적화된 시설로서 만들어진 센터가 가산 디지털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IT 기업과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구로 가산 이 지역에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있군요. 앞서 BOB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기술연구원이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최고의 프로그램이 BOB인 거죠? 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예, 그렇습니다. 예, BOB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글자 그대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특히 K-팝이 우리나라의 한류를 홍보하듯이 네. 저희들 처음에 구상할 때는 반문제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K-팝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증된 영재들을 한국의 최고의 화이트해커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국내외의 멘토단을 구성해서 1대1 도제식 교육으로서 보안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마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밥. 야, 우리말로 밥이네요. 예, 밥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특히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BOB 출신들이 이 미국을 비롯한 그러니까 국내 세계 대회에서 해커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BOB의 수료생, 예. 교육생,
그리고 멘토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지난 2015년도에 예. 세계의 가장 최고의 수준인 해커의 대회인 올림픽 같은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 데프콘 대회에서 23년 만에 아시아 팀으로서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도 다시 한번 그 우승을 거머쥐임으로써 명실공히 비옵이라는 프로그램이 예. 소위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인재의 최고의 산실이라고 알리게 됐고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미국의 CNN, 프랑스의 AFP, 그리고 영국의 스카이 뉴스, 그리고 중국의 일간지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비오비 출신들이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좀 그 각 분야에 진출해 있겠네요. 비오비의 수료생들은 예.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방부, 국가보안연구원 등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안의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민간 부분인 대기업, 금융권, 보안 전문 기업에도 진출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비오비가 몇 기인 거죠? 금년에 원래 3월에 예. 소위 8기 수료를 마쳤습니다. 있고, 지금 이제 9기 진행 9기에 중이군요. 바로 오늘 현재 9기의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예. 아침 보고를 받아보니까 약 1,400명이 이미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00명을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이미 7대1을 넘어서고 있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비오비 수료생이 그러니까 비오비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대상은 고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 대학원생까지. 대학원생까지. 그러나 재직자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올해 200명인데 지금 계속 그러면 이게 늘려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초기 2012년도 1기에서는 6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120명, 140명, 그래서 8기에는 200명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밥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과정을 거치면 본인의 뭐 밥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의 그런 밥 문제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특히 개인들이 비오비의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뭐 직장을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고등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면서 그 분야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든지 네. 아니면 대학을 또 마친 사람들은 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있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도 준비하고 있는 수료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소위 소프트웨어 인력의 중요성은 뭐 갈수록 확대됐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 사이버 보안 인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분명한 거죠? 절대 공감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세계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네.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가 전체 등교를 못하고 있고 또한 그 회사들도 재택근무, 예. 원격 교육, 회사 간의 화상 회의, 그 각국 정상들도 국제회의도 화상 회의를 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그 코로나19 이후가 훨씬 더 네. 중요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 기업들 가운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냥 재택근무를 일정 부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오니까. 그럼요. 예. 네, 네. 원장님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회의원을 4번을 하셨고, 그리고 뭐 국회 경제과학위원장까지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정보기술연구원 인력 양성하는 데 뛰어들게 되셨나요? 뭐 아시다시피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 네. 그렇다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보람된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기관과 인연을 맺으면서 한국이 IT의 강국이면서 보안의 면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접하면서 이 분야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인재를 양성하면 좋겠다. 그 인재는 역시 국가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10만 명 정도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양병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또 특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를 지원해주고 예. 또 이해해주는 많은 분들, 또 산업계, 예.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부,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께서 예.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예. 이 일을 맡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대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분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뭐 누구나 공감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아까 BOB 같은 성과를 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우리 또 원장님의 열정이 더해지셔서 여기까지 오시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면서 예산 팽창 예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하는 예산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예. 우리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이제 업종을 해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께서도 빅데이터를 강조하면서 ICT 분야에 대해서 몇 번 예. 강조하신 걸 특별 연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네. 오히려 사이버 보안의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네.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필요성을 부처에서도 느끼긴 할 것 같은데, 이참에 더 이렇게 좀 전달이 돼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10만 양병설, 보안 인력 양병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족한 거죠, 이쪽 인력이? 선진국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미국과 네. 이스라엘의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나라는 정보보안의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IT 분야의 리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의 인재들을 배출시켜 가지고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BOB 출신들이 데프콘 세계적인 대회에서 2번의 우승을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인력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지금 많이 부족한 거죠. 절대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인력 양성의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의 지원도 네. 절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가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좀 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교육이 예. 사회의 진출함에 있어서의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체계가 갖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BOB를 통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곳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적합한 네. 좀 더 양질 우수한 네.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나서 해킹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기업이 피해를 갖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가나 사회에 피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과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제를 갖춰줘야 되고 예. 우리 보면 정보 보호의 그 실태 조사에 보면 아까도 그 이스라엘 예. 미국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산업보호 인력 숫자를 보는 통계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3만 3,707명에서 2018년도 12월 말 기준에 44,0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다면 매년 2,000명 정도는 넘지 않습니다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숫자가 전부 실력을 갖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줄 잡아서 10%로 보더라도 매년 200명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정부의 그 보고에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보고에 의한다면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부족인데 일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이네요. 이제 동시에 또 기업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간에 보면 해킹 사고,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반짝 투자하다가 또 이내 이렇게 투자보다는 비용 쪽에 더 그 염두에 두는 나머지 또 투자를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사고 터지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우를 범하고 있죠. 예. 근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기업들도 인식이 확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제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인식이 바뀌는 것하고 또 실천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만큼 기업도 정부도 각성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원장님은 지금 키트리뿐 아니라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단체죠. 대한요트협회 지금 회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한요트협회 회장이 되시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제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무를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시다시피 2018년 5월 17일 날 만장일치 정도로 회장에 선임이 됐는데 대한체육회가 제가 연임에 해당된다 해서 인준 불가를 내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2019년 9월 2일자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몇 년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은 제가 1993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시절 때
약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 그리고 경제 정치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출범했던 연구원으로서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30년, 그러신 30주년 되겠네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통일 문제까지 광범위한 국가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토론회, 세미나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근래에 뭐 2019년도 18년도에는 동아시아 평화 포럼을 대만과 일본, 필리핀, 한국이 협조해서 저희 한국에서 주최하고 행사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네, 이 국가와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어젠다를 제시하고 방향을 그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요트협회는 역시나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으신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계도 다른 분야처럼 올스톱된 상태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을 할 수 없고 현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달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쯤이요. 6월쯤에.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요트협회도 6월 25일부터 해양경찰청장 배 요트 대회를 충남 보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실무진이 지금 그 대회를 위해서 원만하게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제 원장님, 회장님 타이틀이 다 있으신데 대한체육회장에도 이렇게 도전장을 내셨었죠? 과거에 출마한 예, 그러시군요. 경험이 있죠. 예, 다시 또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맡고 계시는 게 많은데 건강 관리 하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후배 후학들 이렇게 양성하시고 이끄시는데 하여튼 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요트협회 회장도 역임하고 계시는 유준상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경제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